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업사부라고 합니다. 자, 이제 3분기에서 4분기로 시장이 바뀌게 되죠. 그로 인해서 지금 차익실현의 매물들도 좀 나오고 있고 새로운 주도주가 출동을 하게 될 겁니다. 현 시점에서 아마도 우리가 이제 4분기를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지 현재 상황과 조금은 예측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 지금부터 시작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분기에서 4분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아마도 9월 말, 10월 초이실 텐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분기가 바뀌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분기에서 2분기로 바뀔 때, 그러면 이제 3월에서 4월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2분기에서 3분기, 3분기에서 4분기, 이렇게 바뀔 때 주도주 섹터들이 좀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최근까지 강세를 만들어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사실 주가 움직임이 매우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뭐 이렇다 할 특징이 없었는데 2024년 딱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1월달 시작하면서 뭔가가 달라지죠. 그래서 해가 바뀔 때, 그러니까 이제 분기가 바뀔 때, 그 다음에 반기가 뭡니까? 상반기, 하반기죠. 자, 그리고 해가 바뀔 때, 요럴 때 포트폴리오가 크게 바뀌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이 뭐 하루하루 짠다거나 뭐 매달 확확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서 해가 바뀌면서 짠 하고 들어오는 요런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분기 좋았고 2분기 쉬었고 3분기 딱 들어오면서 어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7월달 딱 들어오면서부터 특징적으로 빡 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3분기를 주도했던 주도주가 됐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9월 말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이제 10월 첫 번째 주간이 징검다리 주간이에요. 10월 1일 쉬고 10월 3일 쉬고 그리고 그 다음 주 10월 9일, 그래서 만기 하루 전날도 휴장이라서 그 휴장들에 좀 영향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주도주는 그렇게 해서 10월 초에 짠 하고 나타날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들 좀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갖고 가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나요? 그동안 시장을 좀 이끌어왔던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알테오젠도 뭐 이제 코스닥 종목이긴 합니다만 약간 움직임이 좀 바뀌죠.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차익 실현성 매물이 좀 나왔다. 그 다음에 조선주도 상당히 좋았죠. 네, 조선주도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반기에 강세, 하반기에 약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뀔 때 슈퍼사이클의 큰 상승을 이어가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어서 2020년 정도는 뭐 코로나 때니까 좀 달라 생각하고 21년 상반기 좋았죠? 하반기 밀렸습니다. 22년 상반기 버텼죠? 하반기 못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23년 상반기 좋고 하반기 안 좋았죠. 그런데 24년 들어와서는 어때요? 네, 24년 들어와서는 상반기 좋고 하반기까지 이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의 어떤 차익실현성, 요게 지금 그동안 많이 올라와서 이제 흔들흔들 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과거에 완벽한 대세상승을 했었던 그런 시기에도 계속 상승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흔들어서 갔었습니다. 다만 이 흔들림이 앞전처럼 이렇게 또 꼬꾸라지는 하락이 아니라 이제 횡보를 하는 뭐 그런 정도였다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선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이제 조정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차익 실현성 매물들이 나오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이슈를 가지고 올라갔었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한농화성 같은 종목들이 있죠. 뭐 이런 종목들도 뭐 상승세를 좀 잘 드러내다가 이제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같은 어떤 이유로 이제 3분기에서 4분기가 바뀌는 부분들에서 차익실현 좀 나오는 부분들이다. 그러면 2차전지 부분들 뭐 기왕 말 나온 김에 봐보면 저는 2차전지는 대형주 LG 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 딱 두 종목만 보자. 다른 거 볼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 마찬가지로 지금도 좋다. 이렇게 수렴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10월 상방으로 에너지 뚫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갖고 가볼 만한 부분들이 될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과거 연관을 갖고 있던 에코프로 BM이랄지 에코프로랄지 이런 것들 요 며칠 올라오는데요. 괜찮지 않을까요? 네, 괜찮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에서는 모두가 주도주가 될 수는 없다. 업종 자체가 크게 상승세를 만들어내는 것들
나올 필요는 있겠지만 되려 이쪽은 뒤늦게 올라가잖아요. 예, 올라가는 그 어떤 속도적인 부분들이나 시기적인 부분들이 많이 다르죠. 그죠? 여기 올라갔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것도 많이 안 떨어집니다. 저점 많이 안 깨고 8월 5일 저점 이후로는 그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 내지는 에코프로 BM과는 좀 다르죠. 9월 10일 저점까지 만들어내고 겨우 이제 이만큼 올라왔어. 그래서 아직 에코프로 쪽 아이들은 조금은 다른 모습을 좀 봐야 된다. 에코프로 머티만이 조금은 다른 모습, 에코프로 머티만이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종목도 코스피 종목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에서 만약에 보실 거라고 한다라면 오히려 다시 한번 뭐 한농화성이랄지 이수스페셜티 케미칼이랄지 혹은 이제 뭐 한 번 정도 안전한 전기차 만들자 이런 테마에 들어가는 한빌레이저나 뭐 민테크, 나노팁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다시 한번 쳐다보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일렉트릭, LK 뭐 삼양은 좀 별로입니다만 어쨌든 제일 일렉트릭 요건 이제 전력 설비이면서도 안전한 전기차 협업을 갖고 있죠. 스타트 기업과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정도를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도체 봅시다. 반도체 자 누굽니까?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겨울이 닥쳐온다. 겨울이 닥쳐온다. 반도체 겨울 닥쳐. 너나 닥쳐라. 이제 모건 스탠리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는데, 왜냐면 이제 제 방송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저는 정말 하이닉스를 가장 애정하게 걱정하지 말아요. 하이닉스 무조건 사야지. 그리고 심지어 저도 개인적으로 하이닉스를 거의 매일 공략하다시피 해서 수익을 잘 만들어냈었거든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8시 30분에 공개 방송을 열어서 아침 시황해드리고요. 그리고 오후 1시 반, 그 정도부터 또 오후 공개 방송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쵸, 여기서부터 저도 엄청나게 하이닉스 많이 사서 수익 좀 내는 부분들, 그 다음에 와서는 팔았다라는 얘기도 드렸고요. 요 밑에서 또 다시 샀고, 그 다음에 또 팔았다는 얘기도 또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27일까지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30%, 50% 지금 거의 80% 이상을 매도해서 현재는 하이닉스가 비중이 많이 축소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또 다시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지금 9월 19일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흔들림이랄지 이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어쨌든 그때는 이렇게 해서 떨어졌었으니까 이번에도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벤트를 앞두고 조금씩 비중을 축소했는데, 뭐 어쨌든 제 마음속에 하이닉스는 문제없다, 이렇게 실적적인 부분들, 가이던스나 여러 가지 것들이 오히려 더 기회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됐고, 심지어 뭐 이런 날 단타도 치고 계속해서 단타 치고 할 정도로 끌고 가는 물량과 매일매일 단타 치는 물량까지도 구분해서 매매를 할 정도였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좋네요. 그죠?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어떻게 다시 한번 좀 갈 것인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다 해소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과연 여기서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산업이 여기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인가요? 구글인가요? 거기서 데이터 센터를 또 대규모 데이터 센터 2개를 더 설립하겠다라고까지 밝혔으니까, 알파벳이겠죠? 거기서 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전력 설비나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반도체겠죠.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문제이지, 저러한 언론 플레이 참 헛소리들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말 나온 김에 삼성전자까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삼성전자를 뭐 최근에요,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으니까 사야 된다라고 주장하셨던 분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7만원 막 여기까지 왔을 때, 자, 이거가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근처에서 사면 된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풀 베팅 해라, 뭐 해라, 막 자극적인 제목들을 보면서 실제로도 뭐 그렇게 방송 내용도 풀베팅 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풀베팅 했다면, 자, 지금에 와서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나 들어봤더니, 어째 우연히 보게 됐는데, 와, 여기 와서는 뭐라고 하던가, 여기 와서는, 이제 삼성전자 보면 안 된대요. 네, 삼성전자를 이제부터 보면 안 된대요. 외국인들이 뭐 3일 연속 매수를 한다거나 뭔가가 확인을 좀 더 하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너한테 몸에 좋은, 건강에 좋은 비타민인지 알고 줬는데 삼켜 먹었더니 실만전자 여기에서 풀베팅 해라 라고 해서 그런 의견을 주더니 이제 와서는 아이고야 수변제였네, 잘못 줬네, 수변제를 잘못 줬다, 야 미안하다, 야 그냥 자라야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 이제 그들이 틀리고 하다 보니까, 그죠? 사라 했는데 물렸어. 사라 했는데 물렸어. 그러니까, 틀리고 하니까, 이게 여기서 이 반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반등을 지금 어디 감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교를 합니까? 그래서 SK하이닉스만 주구장창 주장했던 저와는 좀 의견이 많이 달라서, 그들의 의견이 언제 바뀌나 봤더니 지금 바뀌어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삼성전자 풀베팅을 주장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 사면 안 된대요. 확인을 좀 하고 가세요. 그리고는 뭐 어떤 다른 주식들을 SK하이닉스에 크게 크로싱 해라 라고 주장했었다 라고 하면서 일하는데 참 믿음이 안 갑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뭐 갈만한가 보다 그냥 인간 지표 상으로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자, 뭐 갈만하기는 하겠죠. 어쨌든 다시 한번 7만전자를 당장은 모르겠지만 아마 20선 터치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고, 뭐 일단은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를 바라보기보다는 SK하이닉스 쪽이 훨씬 좋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가 제가 판단할 때에 9월 27일 이날 매도를 하면 이 가격보다는 싸게 살 수 있는, 예를 들어 18만원이든 17만 5천원이든 17만원이든 어쨌든 이 가격보다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지 하이닉스가 더 못 간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일단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가 이슈가 좀 있는데, 지금 일본, 그러니까 엔화가 갑작스럽게 큰 변동을 보였어요. 네, 금요일 엔화가 갑작스럽게 강세로 잘 이렇게 약세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2시 반 정도, 오후 2시 반 정도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엔화 강세.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 바로 일본에서 이시바 시게루, 이시바 시게루, 발음을 좀 약하게 해야 되겠군요. 세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일본 이시바 시게루라는 사람, 경제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비둘기파적에 가깝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국방 문제는 이 사람이 국방 관련된 직책을 맡았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치자그러면 국방장관 정도 됐었을까요? 지나치게 강경하고 핵무기 만나야 되고 자위대를 국군으로서 이제 전환하거나 이런 걸 되게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 돼서 국방 문제로서는 좀 상당히 강경한, 왜냐면 우리는 그 문제에 또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범 국가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나마 그래도 다른 구구 놈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억지를 조금 덜 부리는 부분은 야스쿠니 심사 참배도 안 하고,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온건적이라는 건 아니고, 다른 놈들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욕이 나올 만한 그런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베를 비롯해서 어쨌든 그런 욕이 튀어나올 만한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어쨌든 저 사람도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 무조건 일본 편이죠. 근데 그래도 다른 놈들보다는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비교적 온건한 그런 태도를 취해왔다 하는 것 정도. 그래서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일단 이거는 이제 10월 1일 날 일본에서 임시 국회를 열어서 통과가 돼야 이제 102대 총리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자민당에서는 이시바 시게루가 당선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로 인해서 지금 엔화가 상당히 강세를 가는 부분들이 나타났고, 만약에 지금 지난번에 살짝 140엔을 깼거든요. 140엔이 깨졌어요, 여기. 그쵸? 이번 문제로 인해서 140엔을 다시 한번 이 저점을 깨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다시 한번 뭔가가 그죠? 엔화 청산, 엔캐리 청산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조금 고개를 들면서 시장을 약간
더 억누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지금 10월 초반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전 파생매매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 보니까 10월 만기, 그러니까 10월 10일 날이 만기지 않습니까? 목요일. 이제 10월 9일 날이 또 하필 한글날이다 보니까 우리가 만기 전날을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를 또 살펴보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가지가 갑작스러운 변수로 있다라는 거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래도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라면, 와, XR 기기. 요건 좀 센세이션합니다. 이제 저게 계속해서 어떤 이렇게 유출이 되긴 했었었는데, 막상 이제 딱 시제품을 갖고 나와보니까, 그죠? 저크버그가 쓰고 딱 나와보니까, 오! 이건 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괜찮은데? 다시 이 부상하는 XR 기기가 보통 앞에 막혀가지고 고글 형태에다가 무겁기도 하고 저걸 쓰고 길거리에 돌아다닐 수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요 안경 형태, 어떻게 보면 제가 쓰고 있는 안경보다 뭐 두께는 훨씬 두껍고 합니다만, 뭐 배터리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가장 안경에 가깝다. 내가 길거리에 쓰고 다녀도 될 만하다. 실용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장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핸즈프리.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다 좋아, 다 좋은데 가장 불편한 건 뭐예요? 내가 한 손이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니까 핸즈프리가 되진 않죠. 어쨌든 최소한 한 손 정도는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불편함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딘가에 놓고 다니는, 우리가 안경 잃어버린 사람 많을까? 스마트폰 잃어버린 사람이 많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또 분실의 어떤 위험성도 좀 더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그래도 안경만 갖고 어떻게 하겠냐? 그 와치가 있고, 또 다른 형태의 뭔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부분들이 가장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는다고 하면, 스마트폰 이걸 이어가는 어떤 부분들, 그래도 계속 스마트폰도 좀 더 오래 가긴 하겠지만 스마트폰 다음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XR 기기 관련주들이 한 번씩 급등을 보이는 최근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반짝 상승하고 끝나는 그런 정도의 테마는 아닐 것 같아요. 이전에 요 고글 형태일 때는 달라. 그때는 반짝반짝일 수 있고, 뭐 기껏 가봤자 한 달 정도 가다가 또 말고 이럴 수 있는데, 요건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것들이 이제 딱 제품으로 출시가 돼서 얼마나 판매가 되는가까지 가야 되는데, 기대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저거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 전에는 저걸 고글 형태를 쓰고 XR, VR 뭐 관련된 것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는 말이죠. 한계. 말 그대로 우리가 어느 특정 공간 안에서만 사용해야 되는 것과 이걸 아예 쓰고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걸 활용해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산업들이 많아지게 되고 부가가치가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로 구분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XR 기기 관련주로서는 라온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종목들만 쭉 알려드릴게요. 뉴프렉스, 대장처럼 이제 나타나는 요번에 종목입니다. 사피엔 반도체, 자, 그리고 4x4, 버넥트, MP, 스코넥,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노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뭐 코세스, 나무가 등등등도 있지만 초반에 알려드린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구나. 자, 그 다음에 넥스트라는 종목은 상한가에 한번 들어가 봤고요. 자이언트 스텝도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신규 상장주 차이 커뮤니케이션, 요건 좀 더 이제 어쨌든 신규 상장해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연관 종목으로 한번 관심 종목에 정리를 좀 해놔 보세요. 덱스터, 위저 스튜디오, 뭐 알츠라는 이제 환기 종목이라서 좀 보긴 그렇지만, 이런 종목도 연관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대응 포인트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이 좀 불안불안한 부분들이거나 한 번 정도씩 우리가 강세의 테마로서 최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섹터로서는 XR기기, 7개 부상을 하고 상한가 움직임들까지 나타나는 매우 강력한 상황들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최근 이제 중국이 국경절을 맞이해서 지금 이제 경기 부양책도 내놨고요. 연관돼서 우리나라 뭐 화장품이랄지 엔터랄지요, 여행이랄지 면세점, 호텔, 카지노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볼까? 심지어 중국 국적 기업들도 상승을 하는데 그 내용들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주말 뭐 잘 보내시고 부디 10월 혹은 4분기에도 강력한 성공의 기운으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매일 아침 장중에는요, 매일 아침 평일 8시 30분 공개방송으로 늘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고, 오후는 1시 반 이후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으니까 언제 한 번씩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